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최진수입니다. 이번에 할 거는요, 9월 인천광역시 고1 모의고사 29번 문법 문제였고요. 1, 2, 3, 4, 5번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 문장 해석 요 순서로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얘는 문법이라서 하나하나 좀 설명할 게 있어 가지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다른 게 10분 초중반 정도의 영상이었으면은 얘는 아마 20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 밑줄 친 부분 잘 익혀 놓으시고 다음 모의고사 때 혹은 다른 시험에서 같은 부분을 물어본다면은 똑같이 풀면은 잘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각설하고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밑줄이 지금 how라는 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how는 여러분 의문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1번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보는데 의문사의 밑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얘는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간접 의문 혹은 간접 의문문,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간접 의문문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럼 이 문제 저는 못 풀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얘가 뭔지 아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간접 의문이 뭐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저처럼 강사 혹은 선생님으로서 생활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사의 밑줄일 땐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푸는데 의문사의 밑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뒤는요, 어순이 어순이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만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요 의문사 밑줄인데 그 뒤에 어순이 동사부터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일반적인 의문문의 어순이라면은 얘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보고 1번 밑줄을 딱 보자마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의문사의 밑줄이네? 그럼 그 뒤가 주어, 어디 나와 있냐? 자, 여기. 주어, input이 주어고, can override. override의 뜻은 밑에서 줘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래도 얘가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고,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붙어 나오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왔네. 오케이, 그럼 통과. 하고 2번을 보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의문사의 밑줄이 들어있을 때는 그 뒤에 어순이 문장의 혹은 단어의 배열 순서가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만 나와 있으면 될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1번은 문제가 없고 이제 해석을 하러 가볼게요. Although, 비록 it is obvious that 이하가 분명하긴 하지만 뭐가 분명한 거냐? Part of our assessment, 우리의 평가의 한 부분이 혹은 평가 중 일부가 뭘 평가할 건데요. 자, 뭘 평가할 거냐면은 food,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 중에 한 부분 혹은 일부가 is its visual appearance, 그것의 그 음식의 시각적인 어떤 외관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평가하는 한 부분이지만, 이게 분명한 건 맞지만은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부터 나올 거예요. It is perhaps surprising. 그것은 아마도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운 거냐? How visual input. 어떻게 시각적인 입력. 자, input이란 단어는 입력 혹은 투입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각적인 입력, 투입이라 하면은요, 어떤 음식을 봤을 때 그 음식의 이미지가 저희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인 입력이라는 게 taste and smell. taste, 맛과 smell, 냄새보다도 can override, 더 우선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좀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은요, 시각적인 어떤 음식의 시각적 외형이 그 음식의 맛이나 냄새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조금은 어렵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해석 방금 다 했고요. 해석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볼게요. 비록 그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한 부분이 그 음식의 시각적인 외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마도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요,
어떻게 이 시각적인 입력, 투입이라는 것이 맛과 냄새보다도 더 우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 문장 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우고 다음 2번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요. 자, 두 번째 문장은 difficult라는 어려움이라는 형용사의 밑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문법부터 먼저 포인트를 잡고 갈게요. 자, 2번이요. difficult 이 단어의 한정해서가 아니고요. 형용사의 밑줄은 다 똑같아요. 형용사의 밑줄은 얘가 혹시 이 자리가 부사를 써야 하는데 형용사를 쓴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find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It difficult to identify. correctly는 부사라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뭐를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요. 제가 수업할 때 한두 번씩 적어드렸긴 했는데 가목적어라는 개념을 지금 너 알고 있니?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가목적어 하면서 제가 동사 5가지 정도는 좀 알아달라고 말을 했었어요. 자, 첫 번째 make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think 다음에 believe B-E-L-I-E-V-E 그 다음에 find 마지막으로 consider까지 이렇게 5가지를 수업 시간 할 때 같이 정리하면서 나갔었고 이 2번 밑줄에서는 find가 나오게 된 거예요. 각각 단어의 뜻은 다 아시죠? make 만들다,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find 발견하다, 찾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알게 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앞으로는 find를 보면은 찾다, 발견하다가 틀렸다기보다는 뭐뭐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consider 고려하다 이 뒤에 나오는 순서가 문장의 순서가 it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혹은 때에 따라서 이 자리에 명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명사를 쓰고 그 뒤에 to로 시작하는 투부정사를 쓸 때도 있고요. 혹은 대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아주 가끔씩 이 자리에 ing가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ing를 실제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으니까는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to 부정사 혹은 대주어 동사가 많이 나온다, 주로 나온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20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it 꼭 쓰셔야 되고요. 형용사인 경우에는 이 자리가 부사로 나타나면은 안 됩니다. 명사인 경우에는 여기다 밑줄을 치고 장난을 치지는 않아요. 자, 다시 한번 it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셔야지 부사를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인 경우에 동사 원형을 쓰시면은 안 됩니다. 아, 이게 왜 헷갈려요? 자, make 여기 make 볼게요. make 여러분 이렇게 쓰이는 것보다 사역동사라고 훨씬 많이 들으셨죠? make it, it이가 뭔지도 궁금하지 않고 여길 봤는데 앞에 make네? 사역동사 make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지 to를 쓰면 안 돼 해서 얘를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역동사로 나오는 make가 아니에요. 가목적어라고 해서 그 뒤에 어순이 it, 형용사 혹은 명사 그 다음 to를 쓰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좀 낚이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볼게요. 자, find 여기 있죠. 그 뒤에 it 나왔죠. 여기 very라는 부사 나와 있잖아요. 아니요. 이 very는 difficult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very는 꼭 안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to identify라는 to 동사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2번도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법 포인트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people, 사람들은요, find, 발견하다, 찾다 말고 알게 되다 라고 해석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그것이 뭔데요? to correctly identify, 올바르게 구별해내는 것을,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뭘 구별할 건데요? fruit flavored drinks. 자,
음식 향이 나는 혹은 음식 맛이 나는 음료를 구별해내는 게, 식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제요? if. 만약에 the color, 이거 스펠링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U가 들어가도 되고요. U가 빠진 상태에서 C-O-L-O-R 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스펠링, 영국식 스펠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색깔이 wrong, 틀렸다면은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n orange drink, 오렌지 음료래요. 오렌지 주스래요. 근데 이 오렌지 주스가 is colored green, 녹색으로 색이 나는 오렌지 음료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시겠죠? 자, 첫 문장에서는 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대요. 뭐가 어려운데? 올바르게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식별해내는 게 어렵대요. 언제? 만약에 그 색깔이 다르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과 다르다면은요. 예를 들자면은 녹색으로 색이 나는 오렌지 음료를 먹는다면은 우린 그게 오렌지 음료라고 identify, 구별해내고 식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집에서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직접 만들지 마시고요. 본인이 만든 다음에 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한테 실험을 해보셔도 되고, 뭐 동생 있으면 동생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식용색소로 넣으셔야지 다른 거 넣지 마세요. 아셨죠? 자, 다음 3번 문장 볼게요. 자, 3번 문장은 자, 3번 문제는 is라는 비동사 밑줄이죠. 자, 비동사에 밑줄 들어가면은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요거는 수일치. 다시, 수일치가 뭐예요? 그쵸?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은 동사에 s가 들어가야 하죠.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면, 3인칭 단수의 현재형이 아니라면은 is가 아닌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문장 주어가 어딘지 찾으면 되겠는데, 도치가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perhaps 부사죠. 아마도란 부사죠. even, 심지어 라는 부사죠. more, 더 striking, 놀라운 이란 형용사예요. 여러분, 주어는 일반적으로는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와요. 일반적인 어순은 주어, 동사, 뭐뭐뭐의 어순을 취하긴 하는데 가끔씩 도치가 일어나서 뭐뭐뭐가 앞에 나오고 동사, 주어의 어순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주어는 명사만 주어죠. 다른 품사는 주어가 될 수 없고요. 오직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앞부분에 명사는 있나요? 없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사, 뭐 얘도 지금 훨씬 더라는 부사로 보는 게 좋겠죠. 더 어떠한 이런 의미니까. 그다음에 형용사, 동사니까는 얘가 주어가 되네. 그러면은요, the experience라는 그 경험이라는 여기 s가 안 들어있죠? 그럼 is도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빨리 구조를 파악하고 주어가 뒤에 있는데 s가 없으니까 is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과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3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마도 훨씬 더 놀랍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가 놀라운데? The experience. 그 경험이 더 놀랍다. of 밑줄 쳐주시고요. of wine tasters. 와인 맛보는 사람들이 가진 그 경험은 아마도 훨씬 더 놀랍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딱히 더 볼 건 여기 하나 있겠구나. 자, 보세요. 비교급 앞에 even이란 단어를 쓰면은요, 비교급 강조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해석이 더 중요하잖아요. 해석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훨씬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랑 같은 말 혹은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much이란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여기 even 있고요. 그 다음에 still 이란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 lot 이란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much, even, still, a lo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much, even, still, a lot. far나 by far가 있죠. far를 쓰셔도 되고요. 혹은 by far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게 어떤 거다? V-E-R-Y. very라고 쓰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비교급 강조할 때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오답을 만약에 만들려고 한다면은요, 항상 오답으로 쓰는 게 very예요, very. 다른 단어를 오답으로 넣진 않고요. 거의 90% 이상, 95% 이상, 아니 거의 100% 가깝게 very를 오답으로 넣으니까는요, very가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셔도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해요. 네, 됐죠? 그러면은 여기 3번 문장까지 문제 없이 잘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장인데 얘는 좀 기네요. 자, 그리고 지금 과거 동사의 밑줄 들어가 있죠? gave라는 과거 동사 밑줄인데요. 지금 요즘 문법 문제에서 물어보는 트렌드는 거의 동사랑 관련해가지고 물어봐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 뭐, 비동사는 나오기에는 자주 나오는데, 비동사가 그 문법 문제 밑줄로요. 나오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항상 맞는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형용사 사실 정답 처리 잘 안 되고요. 뭐 의문사 정답 처리 잘 안 돼요. 거의 동사랑 관련돼 가지고 나오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도요. 동사와 관련한 쪽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자, 그럼 일단 그다음에 동사 문제는 꼭 구조부터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구조부터 볼게요. 그럼 when 절이니까는 요 절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 있어야겠죠. day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gav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white wine이고 목적어 하나 나와 있고요. colored with a red dye. 요 dye, D-Y-E 라는 단어는 염료 혹은 염색 이런 뜻이에요. 빨간색 염료를 갖고 있는 가지고서 with 갖고 그 색이 입혀진 빨간색 염료로 색이 입혀진 white wine 흰색 와인을 주었다. 인데 여러분 give라는 단어는 아시죠? 무슨 뜻이죠? 그쵸? 주다. give의 과거죠.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이렇게 쓰지 않나요? give, I gave you a notebook computer. 아, 노트북이 아니라 랩탑 컴퓨터. 그래서 내가 gave, 주었다. you, 너에게 a laptop computer, 노트북 하나를 주었다. 이렇게 쓰지 뭐를 준다 하고 누구에게라는 말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One study of 뭐라고 읽어야 되지? Bordeaux University students. 자, 여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자, of wine and wine making. students 뒤에 of 뭐뭐뭐가 나오면은요, 이거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이에요. 이게 전공인 대학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학생들인데 뭘 와인과 와인 메이킹, 와인 제조, 와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revealed, 보여주었다. 뭘 보여주었냐 하면은요, they, 요 대학생들이 chose,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었다.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었다. tasting notes 하면은 시음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맛본 거를 기록해 놓는 노트예요. 자, tasting 어떤 시음표를 선택했대요. 어떤 시음표냐? appropriate은 어디에 적절한 이란 단어인데요. 지금 notes라는 명사를 썼고요. 자, 밑에다 정리를 할게요. 명사를 쓰고 일반적으로 형용사 한 단어만 쓸 때는 이 명사의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easy, an easy book, 쉬운 책 하나. 네, flat ball, 그 flat은 평평한 바람 빠진 flat ball, 그 바람이 빠진 공. 그 다음에 heavy desk, 무거운 책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appropriate하고 for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이때는 형용사가 저 뒤에 나오게 돼요. 형용사 뒤에 두 가지 경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은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요. 혹은 이 뒤에 to가 나오게 되더라도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 나타나가지고 꾸며줘요. 이때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전치사 명사가 나올 때는 전치사의 뜻대로 하시면 되고요. to가 있을 때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은 그럼 뭐 하기에 형용사 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어서 가볼게요. 레드 와인의 적절한 시음표를 골랐대요. 선택했대요. such as 예를 들면은 prune and chocolate. 자, 자두예요. prune은 자두와 chocolate과 같은 레드 와인, 붉은색 와인이죠. 이거에 적합한, 적절한 시음표를 선택을 했대요. 언제? 그들이 주었을 때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받았을 때가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gave라고 쓸 게 아니고요. 지금 주어가 복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were given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그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white wine인데 레드 다이를 갖고 있는, 즉 붉은색 염료로 색이 뭐 입혀진, 색이 이렇게 타진 그 화이트 와인이 주어졌을 때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네, 다 되셨죠?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요것만 문장이 좀 길었으니까 빠르게 해석만 한번 할게요. 그 와인과 와인 제조를 공부하는 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여준 것은 그 학생들이 레드 와인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했다는 거다. 예를 들자면은 자두나 초콜릿 같은 거 말이다. 언제 그랬냐면은 그 학생들에게 붉은색 염료로 색이 입혀진 화이트 와인이 주어졌을 때 그 학생들은 색을 보고 붉은색 와인에 적절한, 레드 와인에 적절한 시음표를 택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장, 이미 정답은 4번으로 나왔으니까 4번이 정답이니까 5번은 맞는 얘기지 하시면 안 돼요. 자, 5번의 밑줄은 지금 대시 나와 있죠. 자, 대세 만약에 밑줄이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세 밑줄이 들어가면은요, 얘가 혹시 what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앞에 명사가 만약에 나와 있고 that이 맞니? 혹은 what이 맞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무조건 that이에요.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관계대명사. 지금 so나 such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뒤에 명사 있고 할 때도 that이 맞구나. that이니까는 이건 상관 안 하셔도 돼요. what이 나오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요. 그러면은 앞에 명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에 명사가 있다면 that이 맞아요. 그런데 앞에 명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 that과 what이 있을 때 that 뒤에는요, 주어, 동사, 필요하다면 목적어까지의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명사가 없는데 what이 맞으려면은요, 요 뒤에 동사만 나오든지 혹은 주어, 동사가 나오는 어떤 문장, 그쵸?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맞아요. 자, 그럼 앞에 지금 thinking에서 think에다가 ing 붙인 거죠? 이거라고 생각한다 하니까는요, that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의미니까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The white wine, 뭐죠? 샤도나이가 주어져. was 동사죠. in fact는 사실 이런 걸고 부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red wine이라는 보어까지 나온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렇게 되면 that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해석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지을게요. 자, 경험이 있는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들은 were similarly tricked.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were tricked니까 속임을 당했죠. 속아서 into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속아서 into thinking. 생각 안으로 들어왔다. 생각하는 것 안으로 들어왔다니까 속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he white wine chardonnay. 샤도나이라는 화이트 와인이 사실은 레드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자, 저는 와인 관련 지식은 없는데 여기서 말했잖아요. 화이트 와인이래요, 샤도나이는. 근데 사실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누가? 뉴질랜드에 경험이 있는 와인 전문가들조차도. 언제 이렇게 속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It had been colored. 그것이 색이 입혀졌을 때 그랬대요. With a red dye. 붉은색 염료로 colored. 색이 입혀졌을 때 화이트 와인 샤도나이도 사실 레드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이다? 아니다. 염료를 통해서 속은 거다. 와인 전문가들조차도. 되셨죠? 다시 한번 요거 해석해 보면은요, 경험이 있는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속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와인인, 흰색 와인인 샤도나이, 흰색 와인 이상하네요. 화이트 와인이라고 할게요.
화이트 와인인 샤도나이조차도 사실 레드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언제 그랬냐면은 그 화이트 와인인 샤도나이가 had been colored with a red dye. 붉은색 염료로 색이 입혀졌을 때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 되시겠어요? 요 지문은 내용일치 문제로도 좀 바꾸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주제 문제로 바꾸기도 괜찮아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레드 다이 요 정도에 대한 빈칸 넣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첫 문장이 주제문이었거든요. 요 지문은요. 그럼 첫 문장을 갔을 때 첫 문장에서도 중요한 게 여기 visual input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네, 뭐 이쪽은 덜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아닐 거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 제목으로 바꿔 나오기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빈칸으로 나오기도 좋고요. 내용일치 문제로 바꾸기도 괜찮으니까 이 지문은 조금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